자, 계속해서 일반 중개계약 볼까요? 이 30회 때 나왔던 문제였나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약간 변형을 해놓은 사례가 될 텐데요. 자,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개공인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에서 자, 이제 매수인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자, 표시할 수 있는 것들 희망지역과 취득 희망 가격 요 정도만 어떻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의미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업은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계공에 한해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두 번째 당사자 간 약정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로 하게 되죠. 거의 포인트 안 되고요. 이건 틀리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무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한 데서 오른편. 자, 통지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쟁점이 되게 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요. 문서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기적으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1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을 통해서 중개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거래가 완성이 됐을 때, 애초에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약정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해서, 자, 일단은 기업 디귿에 대해서 답은 4번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요 얘기 좀 살을 붙여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계약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117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서식이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계약 기업 공인중개사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반드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비해서 일반 중개계약 서식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이용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3년간 보존, 3년 이상 보존해야 되는 비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보존 의무가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데 비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이에 대해서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효기간 3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게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안 하게 되면요 3월에 업무정지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공통적인 이슈가 협조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나중에 확인 설명할 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세부 확인사항 실상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등이 있게 되는데 그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한상을 확인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나머지 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해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임대 의뢰인 또는 매도 의뢰인한테 고지받은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할 것. 이 사람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고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될 테고 보존 3년 동안 해야 되죠. 비교해서 일반 중개계약 보존 의무 없었고 전속 중개계약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위약금 얘기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거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소요된 비용을 얻어다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2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테고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바로 거래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29회 30회 때 역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매매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임대차 얘기를 갖고 두 번 연속 29회 30회 구성이 됐었죠. 일단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에서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30회 때 문제 그게 나왔어요.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해야 될 항목 두 개를 제외하고 다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 항목은 대단히 많아서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개를 했으면 그 사실 자체를 어떻다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되고 또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은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전속 중개계약. 관련한 쟁점 하나만 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포인트 오직 개공만이 표시 광고할 수 있다 해서 이 중개계약도요 개공이 하는 겁니다. 표시 광고도 오직 누가 한다? 개공이 한다.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1년 1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할 것. 30회 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표시 광고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쟁점, 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서 소공의 뭐 성명 이런 것들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시 광고의 주체가 개공이기 때문에 개공에 관한 사항만 표시 광고의 내용이 되게 된다. 같이 마지막 묶어서 과태료 얘기 다시 가야 되죠.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500 이하의 과태료였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개공의 경우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참고적으로요,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소공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개공은 어떻다? 과태료, 자, 다시 소공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나중에 되는 데 비해서 개공에 있어서 업무 정지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개공의 입장을 생각을 한 거야. 확인 설명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게 해버리면 가게는 계속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자 확인 설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지만 개공은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다. 공통적인 이슈는 과태료 500 이하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그동안 문제 나왔던 것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가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3인전 확과거통 6등 과공 이런 데는 소위 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이 확인 설명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공과 소공을 구분 지을 때요. 자, 공통적인 자격정지, 업무정지, 공통적인 사유, 뭐 계속했지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소공에 있어서 자격정지, 개공에 있어서 업무정지 사유와 연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부나 보조는 오직 누구만이 한다? 개공만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답은 4번으로 봤어.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거래정보망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건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고요. 자, 일단 기본 3가지 뼈대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출발점은 국토부 장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30일 내에 자, 지정 신청하면 30일 내에 답을 줘야 된다. 자, 지정 신청에 따라서 지정이 되게 되면 바로 운영규자 이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3개월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책이 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기억할 게 개공의 경우에는 전속 중개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허위 매물 사건 2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얼마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테고 거짓으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자 이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하게 되면 거짓 공개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거래 정보망 관련해서 일단 자료 보니까 30일 그다음에 3개월이란 주제 운영 규정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보 공개 등 관련해서 자 보게 되면은 개공의 의무 중에서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를 통보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관련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 가서 보니까 자 자격증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저는 모를 얘기고요. 사본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뭐죠? 가입자 50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개공에 자격증 사본이 될 테고 2번 자 15일 이게 뭐야? 30일 내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4번,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성명 등을 공개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공개될 종목에 자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끄트머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말라고 외우지도 않았으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냥 틀린 것을 고르실 때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같이 이제 묶어서 볼까요? 청문사유. 자, 청문사유에서 작년에 공법에서 자, 주택법에서 자, 청문사유가 나왔는데 그건 뭐 큰 쟁점 안 되고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청문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개발행위가 취소,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청문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바로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망, 해산 등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근데 일단은 앞의 내용은 부차적인 얘기고 지금 아무도 함정을 안 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저주는 그런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으로 느껴지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덜 돼 있어서 혼자서 삽질하는 케이스가 될 테고 그잖아요. 전혀 함정 안 파. 특히나 중간에 함정 절대 안 파. 근데 모질이들이 어떻게 중간에 함정 팠을까봐 뒤지게 파. 그러다 보면 논의 자체, 내용 자체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내용 모르시잖아. 여기 뭐 기본 몇 개만 뒤지게 해도 맨날 틀리는데 해서 결국은 주어서로 끊어서 보는 훈련들 필요하다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고요. 5번 자 거래정보사업자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만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5번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서 대상 알제대 이건 뭐 그냥 거의 감사 문제지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제공은요 개공을 대상으로 할 테고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있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1번하고 3번 문제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분양된 관리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양된 관리된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된다. 더럽게들 안 해요. 해서 그냥 이것도 그래. 지금 이 3번쯤은 너무 까다롭거든. 이제 법조문이 뭐라고 내면 주택의 임대 관리 및 관리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운 대로 대입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어렵고 함정에 빠지는 게 분양된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정한다? 주택과 상가에 한정한다. 나 죽었어요. 그냥 문제를 똑같은 걸 조금씩 바꾸느라고 뒤져버려. 저는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다 보면은 계속 같은 게 계속 중복이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은 문제를 다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개쓰레기가 돼. 내 머리가 막 뇌가 헷갈려. 근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어.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된 관리된은 뭐라고요? 주택과 상가.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게 그 관리 대행 대신에 임대 관리 이렇게 이제 뽑아놓고 30회 땐가 나왔던 것은 임대 관리 및
임대업 해서 또 틀리게 뽑아내기도 합니다. 해서 일단은 대상 알제대. 진짜 1년 동안 저랑 수업 들었으면 대상 알제대 얘기는 진짜 100번은 들었겠다. 100번은 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맞출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아니요, 시험장 가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중에서 거의 발휘 못합니다.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 그래서 이놈의 시험은 쉽게 접을 수가 없어. 왜? 다 알거든. 다 아는데 어떻게? 다 아는데 지금 이제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네. 내년 학원 어디서 강의를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보시고 하면 다 알 것 같으니까 약이 바짝바짝 올라. 점수는 안 나오는데 들으면 알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웃기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나 좀 이상한 질문들, 아까 이제 뭐지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던가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질문들에 쫓아가면 안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수준을 알아야 돼. 자, 이게 진짜 양들이 많아 지랄이야. 그래서 답만 체크해 간다 해서 하여튼 대상 알제대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서 자, 일단 금지 행위, 매무초, 직상점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개공 등의 금지 행위, 매무초, 직상점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해서 매무초는 1년 1천짜리였었고요. 직상점투, 시단이라는 것은 3년 3천짜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일방 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직접 거래 금지가 될 텐데고요. 자,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그런데 분양을 대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분양 대행에서 받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수수한다 할지라도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뒤쪽 봐야 돼.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귿번 같은 게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데 앞쪽을 보면 막 헷갈려. 대리인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된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너무 유치해서 안 나오고요.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 그 법적 효과는 중개 의뢰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서 중개 대상 물의 매매. 시험에 나오는 거 세 가지. 건축물 토지, 자, 등기된 임목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겠죠. 건축 자재 매매업은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를 다 겸업할 수 있지만 건축물 토지 중개와 같은 또는 등기된 임목과 같은 것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금지 행위 두 가지 디귿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2번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보기 앞서서 개공의 금지행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죠.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12페이지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개공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첫 번째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거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요거 하게 되면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문장을 보시면 안 된다고. 이중 등록은 누구나 다 알아. 제목만 보셔야 돼. 제목만. 답답하고 불안해도 자꾸 제목 읽어가는 훈련 하셔야 돼. 두 번째,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 어떻다? 금지가 되고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는 것도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개공의 금지 행위. 자, 개공의 금지 행위. 개공이 누굽니까?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이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또 하나 서비스로 하나 더 등록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 개공 등이라는 것은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묶어서 부를 때 개공 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중 소속 금지가 되게 된다. 요거 1년 1천 사유입니다. 특히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휴업 중인 개공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런 것들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왜? 휴업 중이라 할지라도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다? 개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이중 소속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행위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서 중개 대상 물의 매매업 해서 토지, 건물, 등기된 임무. 두 번째 이슈, 무등록 중개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와 자 거래하는 행위. 요것도 1년 1천 사유. 겁나 길어요. 그래서 뉘앙스가 무등록 중개업자랑 같이 밥 먹는 케이스가 되겠다. 세 번째 바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그러나 상가의 분양대에서 받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초과수수를 했다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매무초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상증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양도등이 금지된 증서 등의 중개매매업이라고 하는 것, 중개매매. 그 다음에 중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 대부분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투기 조장행위는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알선하게 되는 거, 이게 투기 조장행위. 그 다음에 이제 시단해서 시세 조종하고요. 단체 구성 행위 등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3년 3천 사유고 다른 법률상 금지 행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자 개공 등의 금지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고요. 소공한테는 6월에 자격정지 사유고요. 개공한테는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6월에 업무정지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직상증투 시단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6월에 자격정지 사유,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6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리고 3년 3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제 20호 문제인가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있어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일단은요, 자,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해서 세부 확인사항 안 넣고 여기다가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서 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택,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단독경비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겁나 중요한 얘기죠. 거의 얘는 지금 28, 29, 30 거의 매년 도배하고 있는 게 단독경비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에서 확인 설명 관련해서 또 외우도록 합니다. 121페이지 가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리 규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돈 얘기 두 개 나와 있죠.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 설명서 갈 때 세 개 축으로 가는 거야. 물건의 특정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입관비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돈이다. 거래 예정 금액과 바로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와 세율,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게 되죠. 해서 자, 이에 비해서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에서 일조 소음 진동 등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 넣을 수 있냐면 일조 소음 진동 깔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 대상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항, 벽면에 대해서 도배라고 하는 것도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 대상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항, 그리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관련해서 쟁점 삼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게 있겠다. 바로 소방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라고 하는 거, 이거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 구성할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도 괜찮고, 또 이제 이다 전형적으로 답 하나 뽑게 되면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 조건, 또 더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시면 도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기본적인 비교틀. 또 이제 비교할 것이 바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 항목이 되게 되죠. 토진 중개 대상물 도접대라고 해서 도로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자, 비주거용 건축물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논의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었지? 판매시설과 교육 및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자 뭐죠? 입지 조건의 한 내용.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요, 입지 조건 비교할 거리 되고요. 그리고 얘 입지 조건하고 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자꾸 엮어서 구성하는 게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고, 하여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본 주거용 건축물에서 요즘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나오는 쟁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 자, 토지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자, 일단은 비선호시설, 요건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입관비 중에서 대신 관리라는 항목은 어떻다 빠져야 된다. 관리 어디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 있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말고요, 저기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아이고 그 있었잖아, 부동산 업에 분류해서 임공관중자감해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공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 개 또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비기 가게 되는데, 바로 자, 이 뭐지? 바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기타는 다 뭘 얘기하냐면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공부했던 거, 부동산업의 종류가 아닌 거, 부동산 금융업도 부동산업의 종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다 치고, 자, 지금 보니까 비선호시설 들어갈 때, 자, 일조량,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일조량은 어디에서?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나와 있죠. 입지 조건에 토지에서는 세 가지 들어갑니다. 도접대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 들어가서 이건 오름표현. 그럼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당연히 들어갈 항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가지가 어떻다? 바로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 확인 설명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구성합니다. 여기다 똑같이 구성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깔게 되면은 비선호시설, 요거 빠져야 되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빛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비선호시설은 제외가 되게 될 것이다. 환경 조건도 빠져야 되겠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환경 조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 들어갈 테고, 관리 주체 들어가게 될 테고, 공법상 이용 교재에서 문제를 만약에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로 해도 답은 이제 개수는 3개, 내용은 달라지지만 개수는 3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도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고요. 쟁점 하나, 둘, 셋, 넷 최대 5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의 내용, 제일 더러운 문제야. 거래계약서 내용하고요, 항상 확인 설명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가 뭐가 있었어? 자, 입관 다시, 자, 제일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라고 하는 거,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또 하나 이슈 3화 내에 했던 것이 뭐가 있었더라? 저거 있었지. 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요. 그 다음에 실상벽판,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거래계약서 내용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제일 중요한 쟁점이죠.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가 거래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 3화 내에 됐던 게 뭐가 있었더라? 바로 자, 거래 금액이라든가 권리 이전, 이런 것들이 거래 계약서 내용.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때 이 거래 계약서 내용과 확인 설명서 내용 비교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 두 번째, 서식이라고 하는 거, 권장할 수 있다. 그런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분사무소에 있어서 꼭 소공이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공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공동 중개할 때
공동으로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보존이라고 해서 거리계약서 5년 동안 보존. 뭐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은 122페이지 가보면 거리계약서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 나와 있고요. 서명 및 날인 얘기 나와 있고요. 보존이라는 주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 그래서 지문을 읽지 말고 자꾸 이 기본되는 4가지 또는 5가지를 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를 풀려고 용을 써봤자 이게 똑같으면 쉬운 문제가 나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게 난이도가 좀 있게 구성이 돼버리고 이상한 개소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제에서 답이 되는 주제가 뭔지를 먼저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중요 쟁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거리계약서 작성할 수 있나요? 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 보존 누가 한다? 개공이 하게 된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1번도 틀렸구나.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번 서식으로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없고요. 답은 4번인가요? 분사무소 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거리계약서에 거짓으로 그 금액을 기재를 했다라고 했을 때 1년 1천 잘 모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형벌 중에서 3년 3천 정도만 정확히 기억을 해요. 4번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업무정지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6등 과공 뭐 이런 데 이제 걸리는 사유 있을 테고요. 모르겠다 해서 답은 몇 번? 4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 번을 풀어도 또 한 개쯤 지문이 막히는 게 있다. 제발 이 한 개를 채워 넣으려고 절대 욕심을 비우시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말립니다. 자, 절대 안 돼요. 제가 7년 했거든요. 아직 다 못 외웠어. 7년을 해도 못 외운 내용을 여러분들은 7개월도 아니고 한 서너 달 대충 쇼부를 봐갖고 외우겠다. 아주 염치가 없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 증이나 따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 무조건 한 개쯤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공부 진짜 잘하는데 그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른 건 신경 안 써. 이 중에서 제일 거스르는 거 5번을 보면서 잠깐만 1년 1천 사유가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살펴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이 의뢰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을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보증금 1,500 월차임 30에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 차익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그냥 끌고 들어왔어요. 계산 숫자 복잡해서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율이 0.5%라고 줘 있어. 그럼 30만 원 이렇게 되게 될 테고 임대차 거래 금액 먼저 특정을 해야 되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이걸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근데 그게 5천 미만이면 이때는 곱하기 70을 한다. 해서 1,500에다 3천 더하면 4,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에다가 자, 지금 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70을 한 거면 2,100이 되네요. 그래서 3,600만 원이 어떻다?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3,600이면 0.5% 그러면 18만 원 되나요? 그래서 아까 30만 원에 18만 원 빼게 되면 자, 12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관련해서 자, 여러분 자료 123페이지 가서 자, 중개보수 계산 방법 거래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요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거래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요율. 거래 금액 중에서 출제 쟁점이 그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되는 부분만 못하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있겠고 자, 거래 금액 관련해서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분양권 얘기가 나와 있구나. 분양권 관련해서 자, 뭐가 있어요? 계중포라고 하는 거.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중개보수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계중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매감기, 매감환기 순서에 따라서 바로 자, 요 순서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때 기준시가가 뭐냐 했을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등 얘기하게 된다. 건물
뭐 있어요. 자, 국토부장관 지정 고시한 세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 이런 게 있겠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 그림이고 실제는 더럽게 복잡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뜯고 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위 분양권 등의 매매 양도를 했을 때 이때 거래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분양권 얘기를 불프라고 해서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에서 계중프나 불프나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걸 줄여서 계약금, 중도금을 묶어서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에서 불프 30회 때면 출제 이슈가 됐었고, 계중프 29회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 쟁점을 삼았다. 외우셔야 된다고. 읽으면 안 돼. 그냥 의미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계중프 이렇게 가시고, 요거 하나 쟁점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거래, 매매를 포함한 임대차 등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중개사를 동일한 기회에 두 개 이상 거래가 됐을 때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보게 된다. 중개보수요율, 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매매 교환 1000분의 9 이내에서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사무소 기준 요 기억해야 되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될 게 자격증,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권리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요율표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게시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자, 중개사무소를 가게 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중개보수 요율표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실제 중개한 게 다른 시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시도별로 중개보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다 중개보수율을 산정을 기준을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외 중개 대상보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오피스텔 매매 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시험에 뜨는 건 항상 임대차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뭐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 그냥 가장 어려운 거 오피스텔 뭐라고요? 임대차 1000분의 4.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오피스텔 임대차 1000분의 5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관련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답 3가지. 자, 먼저 개공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료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해서 124페이지 개공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받고요. 보증 설정한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출발점. 그래서 유치 찰나에 나왔던 게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아까 우리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겸업 범주로서. 그래서 소공은요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고 개공이 뭘 한다?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게 된다. 이게 뼈대 잡으셔야 돼요. 중개 계약도 누가 개공이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자,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까지는 소공이 대신할 수 있지만은,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그렇고 매수 신청 대리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소공 안 됩니다.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3가지.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방 부분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등록 취소 나와야 되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바로 폐업하게 되면 어떻다? 개공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이거 3년 지나기 전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싶을 때 폐업의 사유로 인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3가지 외우셔야 돼.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 등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이런 것들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게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의 대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뼈대 잡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 출석 안 됩니다.
자, 대리 출석하는데 반드시 개공만 이렇게. 소공도 보내면 안 돼.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 못 하는 거야. 대리가 뭐였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자,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거지. 또 소공을 시켜갖고 복대리 이런 것들 법에서 상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서는 그 개공 매수 신청 대리인이 어떻다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사장님 직접 가셔야 되지. 소공 보내갖고 복대리인 선임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직접 출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된 중개사무소에 있는 것을 관하는 지방법원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답이 되겠고요. 자, 바로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대리할 수 있다. 5번 매번 증명할 필요. 매번 매회 증명, 매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하루에 2건 이상 입찰할 때는 또 증명할 필요는 없다. 큰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따로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이 옳은 편인데 쟁점되지 않습니다. 2번. 자,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겁나 중요한 주제.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문제 반 정도가 차순위 매수 신고. 여기서는 이제 답이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3번 필요 없는 소리, 4번 휴업을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폐업이죠. 폐업했을 때 개공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 나머지 중요치 않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주제.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자 명할 수 있는 조치 전부쯤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변,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손실처리 명령에서 손이라고 해서 24회 때 29회 연속 나왔던 주제 변, 보, 손 똑같은 문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4회 때는 이걸 4개를 그대로 깔아놓고 이상한 소수를 하나 써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 29회 때는 박스를 쳐가지고 변, 보, 손을 가지고 또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변, 보, 손을 명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협회 관련한 사무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장난칠 때, 자, 도지사가 멀리서 협회 업무 집행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안 된단 말이야. 시도지사가 했던 게 자격 시험 시행했고 자격증 교부했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를 낼 만한 거리가 거의 없어요. 맨날 내는 걸 똑같이 내다 보니까 결국은 요즘에 계속 투입되는 이게 뭐냐면 체계 갖고 장난쳐.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일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또는 등록관청이 할 일을 자 시도지사라고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주체 가지고 장난쳐. 아까 우리가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이런 것도 똑같은 또는 자격증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다 같은 얘기야. 자격증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한테 재교부 신청한다. 반납 누구한테?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 그래서 문제 구조 자체가 요즘에 내릴 수 있는 게 빤히 정해져. 그냥 지금 더 이게 이제 트릭들을 쓰려면 결국은 체계 가지고 흔들어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벙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체계 바꿔놓게 되면 그냥 읽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읽다가 해서 자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이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로 교육 면제라고 하는 개념 하나 일단 실무교육 관련해서 면제가 됐던 거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을 했던 사람은 어떻다?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이라는 것이 면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연수교육에서 둘이라고 하는 거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해석상
당연히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번 맞고요. 2번 질문. 자, 이걸 틀리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말장난하는 문제, 연수교육 해서 자, 이거를 관보에 공고하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관보는 국가가 발행한 신문이야. 법령 개정했으면 관보에 고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 실무교육 받으라, 연수교육 받으라 이런 것들을 통제할 항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쉽잖아요. 2번도 둘둘둘 간단한 주제니까 쓸 수 있겠고,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쟁점 안 되고요. 네 번째 예방교육에서 예방교육은 국토부장관 지도이사 등록관청,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실무교육은 뭐가 시도지사가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실제로 다 협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업무 위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누가 된다?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다. 예방교육은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주체, 그래서 실무적으로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직무교육도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주체에 관한 부분 좀 구질구질한 얘기 보셨고요.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상금 얘기. 자, 계속 내가 요즘에 한 2년 쉬었었는데 포상금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가볼까요? 11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포상금. 자, 개개증증 해서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 자격 등을 양도, 양수 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거 신고부터 하면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 28회 때 개개증증 가지고 이 상황을 하나 끌고 들어와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UX 127페이지 보고 있어요. 개개증증. 그래서 가게 문 여는 문제 이걸 갖고 주로 쟁점을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유예나 공소제기, 특히 이제 무죄 판결 받더라도 공소제기가 돼야지 어떻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그 외에 이게 이제 발각되기 전에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이요. 최초 신고자한테 포상금 주고요. 항상 공동신고하는 거 이슈 던져놓죠. 그래서 공동신고하게 되면 자, 이들의 배분 방법을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자,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 제일 더러운 문제가 바로 국고 얼마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뭐가 된다? 100분의 50. 이게 제일 짜증나. 포인트가 없어. 그래서 자, 이거 자, 시도지사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100분의 50은 오히려 안 건드려. 또는 전에 그런 건 있었다. 전부 또는 일부에서 아니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바로 100분의 50. 그래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쏘게 되는데 이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건 뭐가 된다? 100분의 50. 이미 시도지사 100분의 50 보조. 이런 것들도 이미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제일 포상금에서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국고 보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마지막 쟁점 삼았는 게 개개증증.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7년 동안 3번 나왔던 문제이긴데 간단한 주제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갑은 A와 B를 고발해서 A를 공소제기, B는 무혐의. 그러면 갑은 일단 50만 원 받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 을은 C를 신고했는데 무죄 판결. 그래서 이때는 공소제기가 있으니까 을도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세 번째, 자, D를 공동으로 고발했는데 기소유예. 그럼 각각 25만 원씩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을을 신고했다. 갑은 상관없고요. 나중에 유죄 판결을 해서 을이 얼마? 50만 원. 그래서 을은 125만 원, 갑은 얼마? 75만 원. 이런 식으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가는 주제인데 아까 국고 보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 그리고 제일 짜증날 수 있는 게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 포상금 지급 대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29번부터 이어서 갑니다.